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광재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오셨습니다. 네. 강원도지사 출마 결심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강원도민들에게 저는 은혜를 많이 입었죠. 네. 30대에 국회의원도 뽑아주셨고 네. 또 가장 어려울 때 저희 손을 잡아준 분들입니다. 강원도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근데 모두들 만류가 많았죠. 네. 편한 길을 가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라고 하는데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운명을 거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표정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서 진짜 강원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는 강원도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안 사랑하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현재 강원도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강원도를 사랑할 사람하고 둘로 나누는 와, 미래 비전까지. 네. 저는 죽음의 정치를 떠나서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어요. 네.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는 정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또 죽임을 당하는 정치. 젊은이들한테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외면당하는 그 정치를 떠나서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제 국가가 지탱 국가면 국민의 삶의 질도 세계 12국가를 만들어 달라. 국민의 삶의 질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생명의 정치를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 후보가 정해져서 이제 김진태 후보가 나섰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 후보보다는 이런 게 강점이다, 또 약점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뭐 저는 상대 후보를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걸 절대 안 하니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 그건 너무 예시가 뜻밖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좌우 왼발을 오른쪽 왼발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동과 영서를 통합시키는 사람, 그다음에 여야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진보와 보수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앙과 지방을 함께 일할 사람, 국내와 해외에 제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 많은 지도자들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와 국외를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를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딱 지금 설명을 주시니까 왜 손흥민 선수 같아야 되는지 느낌이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요거는 정말 강원도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청와대하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전 세계를 봤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에 있었고 국회의원 생활 도지사를 해봤잖아요. 그걸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영동 지방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스위스를 한번 확실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관광에 비수기가 없는 그런 나라 곳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는 하나는 계속 영동 지방이 매년 산불이 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수해도 나고 이게 매년 되풀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인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다가 보이는 그 임도를 소방도로를 많이 내자. 이게 우리가 임도가 일본의 4분의 1, 유럽의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임도가 없으니까 차도가 없으니까 전부 헬기로만 끌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진압이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바람 불면 못 끄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소화전을 연결해 놓으면 충분히 뭐 우리가 이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저기 경상북도부터 해가지고 고성까지 하면은 바다를 보면 걷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우리가 제주도 올레길을 좀 바다를 보면서 걷는 길이잖아요. 대체로. 그거 거대한 우리가 어마어마한 길이 하나 생긴다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난 땅이 1억 5천만 평이면 서울 면적만 합니다.
근데 여기를 묘목을 심어가지고는 자꾸 이제 이 수위가 나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네. 쓸려나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거대한 뭐냐면 생태공원을 만들자. 생태공원을 만들면 우리가 부처드, 캐나다의 부처드 가든이나 네. 우리가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그 프라노 마을 같은 데 보면 꽃을 심어서 세계적인 관광객을 모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생태를 이렇게 우리가 갖고 나가면 멋있는 데가 되겠죠. 근데 그냥 생태 허브만 심는 게 아니고 강릉에 키스트 분원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거기 보면 물질 중에 어떤 식물을 심으면은 꽃도 보지만은 피부 미백에 좋은 이런 물질을 찾아내면 거기서 화장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음료도 나오고. 네, 네. 그러면 제2, 제3의 테라로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나 우리가 스위스의 이쪽에는 티롤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좋은 아름다운 주택 단지를 몇백 호씩 군데군데 만들면 아주 멋진 관광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현재 굉장히 사막화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시마 같은 걸 엄청 키우면은 또 다시마에서도 다시마를 우리 물에 담궈 놓으면 지가 좀 찐득찐득하게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물질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바다도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거기서 또 물질을 만들면 또 미래 산업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바다가 있는 스위스인데 별 볼 일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별장 같은 집이 있고 네. 볼거리가 있고 일이 있는 그런 거 만들고 싶어요, 저는. 막 꿈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연상되죠? 네네. 뭐 기대가 막 생기고 우리도 드디어 또 여행도 풀렸는데 가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만큼 관광에 대한 비전들 지금 쭉 얘기해 주셨지만 이쪽 영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 관련한 비전들이 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이고 네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취업 유발 교수가 10억을 투입했을 때 그 가장 많은 일자리를 내는 게 관광 쪽입니다. 네네. 식당, 숙박, 서비스업인데 네. 또 지역 균형 발전은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 5천만 시대를 열게 되면 네. 이건 굉장한 그 경제력을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게 도지사가 되자마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전체 뭐 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전부 무료로 1년 동안 열자. 와, 그거 좋네요.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로 한 1년간 무료로 열면은 네네. 그러면은 일단 강원도에 가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우리 요새 숙박대전 하잖아요. 네, 그 네. 100만 제가 숙박대전을 강원도에 연다. 네. 그럼 또 강원도 가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그 식당 하시는 분이나 우리 숙박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홍보비가 포탈에 하면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네. 응? 그래서 저는 홍보 부위를 아주 이 도나 18개 시군과 대신해서 아마 대대적인 홍보를 우리가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생각해 놓으신 거 있어요? 뭐냐면은 네. 우리가 결국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네. 시스템으로 짜는 건데요. 그건 네. 제가 조만간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또 보안인가요? 그래서 수수료 낮추는 것까지를 네. 같이 하면 이 강원도에 오게 되면은 일종의 구독 경제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응? 네. 근데 참여하는 사람한테 포인트 마일리지 시스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네. 그렇게 했듯이 포인트 마일리지, 강원도에 가서 소비하면 포인트가 생기고 이것을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수수료는 떨어뜨리고 홍보는 강화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게 되면 오시는 분도 이익이고 여기도 이익이다. 그러면 강원도 인구 현재 150만이고 1년에 한 1억 3,500만 명이 오니까 현재 하루의 경제활동 인구는 한 185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약 300만까지만 가면 네네. 경제활동 1위를 그렇게 되면 강원도 경제 일어서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사실 강원도가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가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비전들이 나오면 왠지 또 강원도에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 남는 게
네. 밤에 공연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 공연이 네, 있어야 네. 결국은 그 숙박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는 다 하나는 꽃이 있고 하나는 네.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네. 하나는 밤에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공단이 네, 네. 이 올림픽을 하고 난 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관리 운영을 하자. 그리고 그게 최첨단으로 지었기 때문에 네, 네.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열 수도 있고 밤에는 문화 공연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다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밤에 문화 공연이 있게 되면 네. 비수기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이 어쨌든 스포츠 토토나 경륜 경쟁에서 몇 조 원 정도를 버니까 네. 그걸 올림픽 체육시설 부분이 어차피 지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밤에 세계적인 공연이나 우리가 스포츠를 해나가면 네. 이게 이제 비수기를 없애는 또 하나 액티비티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양양에 네. 그 서핑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양양이 거의 외국 온 것 같아요. 가보시면. 네네,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강원도 이런 맨날 감자 옥수수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제는. 변한 강원도. 네, 이제는 젊은이들이 핫플레이스로 이제 네. 바뀌어 나가고 있다. 네. 응? 그래서 요새는 핫플레이스를 그걸 번역하면 강원도다 이렇게 네. 번역합니다. 요새.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강원도의 브랜드를. 네, 지금 이제 뭐 관광산업 이야기 쭉 하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인 김진태 후보님 삼성전자 얘기하셨는데 또 반도체. 네, 이번에는 후보님은 또 현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저는 대략 부탁드릴게요. 10대 기업을 강원도에 맞게 네, 네. 부문별로 유치하겠다라고 10대 기업을 얘기했는데요. 네, 네. 그 하나는 삼성 반도체 제가 뉴딜 본부장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디로 갈 건가를 보면 하나는 건강 산업이고 네. 하나는 모빌리티 산업이고 하나는 미래 에너지로 간다. 네.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삼성은 네. 그 우리가 원주가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세계적인.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헬스 케어 부분. 네. 그다음 홍천이 삼성의 메디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의료기기. 네. 그다음에 삼성 SDS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춘천에. 네. 그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삼성의 C랩. 이걸 가지고 앞으로 스마트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헬스 케어와 의료기기를 하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삼성 부분을 유치하면은 이거는 승부가 난다는 게 그래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 네. 거지. 야, 너 와. 기업은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현대를 생각했던 거는 그 만도가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는 미래 자동차 하나, 로봇, 그다음에 드론 이 세 개로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자동차 부분에서는 가장 현재 국내 기업이 강한데 만도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 자동차가 인수했는데 네. 미국 대학생이 가고 싶은 회사 1위인데 근데 거기에 이번에 전시했던 CES 전시했던 네. 그 발을 네, 네. 만도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네. 그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 로봇 부분은 그 횡성, 원주 이런 데가 맞겠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만도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드론 산업은 이 드론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도심 항공을. 네, 네. 근데 그거는 항공 식별구역, 항공구역 부분이 그 규제를 벗어나야 되고 네.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문막 드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강 위로 날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사고가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횡성의 이 모빌리티 사업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쪽에서 현대에서는 드론하고 우리가 그 미래 자동차 쪽을 유치하면 맞겠다. 이게 그쪽 서쪽이죠.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보면 그 이제 에너지 쪽은 삼척 쪽에 이제 그 현대에서 투자 계획을 이제 밝혔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GS 쪽은 이제 에너지 쪽이나 네, 네. 이제 관광 기업 도시 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업도 좋고 강원도가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 규제가 많은 거 지금 드론도 얘기하셨지만 워낙 이제 이 강원도가 규제 구역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그래서 제가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해달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규제 완화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강원도에 혜택을 준다고 보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실험을 해봐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싱가포르, 네덜란드처럼 규제 혁신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게 노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에요. 그래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지방 어느 한 군데 강원도를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여야 공약을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해서 이 규제를 한번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례를 전국으로 퍼뜨려 나가보면 좋겠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쪽으로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그래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원도에 제가 상장 회사라든가 다른 도와 비교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숫자도 적고 기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열악하고 규모도 굉장히 작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상장 회사들이 더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유치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세 가지. 하나는 유치하는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키울 건가가 있고 우리 한종호 선배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기 토종으로 있는 강원도 내 좋은 젊은이들의 만드는 벤처를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 하느냐 이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현재 있는 기업들이 제일 애로를 겪는 거는 결국은 좋은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도지사가 되면 교육감하고 대학총장님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상공회의소하고 교육혁신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고 이 R&D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인력이 나와야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이 유치하는 기업도 있는 기업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그래서 교육도지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를 좀 확실히 키워나갈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점핑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노벨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 노벨상을 받을 여태까지 후보자들이 한 17,000명 되는데 노벨상을 받으려면 그 나라에 가야 돼요. 그래서 2, 3년 정도 랩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젊은 대학생들은 세계적인 학자들과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 달러를 받게 되면 40만 달러를 도네이션을 해야 되고 2, 3개월 정도 렉처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웨덴 의장, 국회의장이 왔을 때 우리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해가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우리는 20대만 하는 거예요. 10대, 20대. 또 아주 젊은. 이거는 정말 좋네요. 그렇게 해보면은 많은 20대의 세계적인 천재적인 사람들이 강원도에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이런데 그렇잖아요.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런 데 와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랩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저는 거기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연구자가 오면은 또 국가도 지원하기가 좋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저는 한번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를 평창 올림픽에는 전 세계에 이미 이름이 났으니까 그 기간대에 저는 시상식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있는 기업이고 오는 기업이고 레벨업이 되니까 결국은 제가 네덜란드 바이닝햄이라는 그 도시가 인구가 35,000명밖에 안 되는데 식품 하나로만 70조 원 정도를 하거든요. 오,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바이닝햄이라는 대학이 있는 건데 그 대학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그러니까 knowledge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글로벌한 교육 문화가 여기에 또 강원도에서 형성되는 건데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그렇죠.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국제학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좋습니다. 많은 기본적으로 한 90%는 저는 공교육을 아주 대대적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원하는 걸 아주 돈의 물꼬를 네네. 저는 교육 현장으로 보낼 아주 각오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 90% 이상 공교육을 강화하지만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강원도 지역에 국제학교가 네. 있으면 아마 유학을 안 보내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네, 강원도가 혁신도시도 있고 뭐 교토시도 있고 원주에 그렇게 됐지만 인구가 크게 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때문인 거잖아요. 저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라고 봐요. 네. 우리가 아주 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강남 못지않은 교육을 만들어내면 네네. 강원도가 가장 살기 좋은데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게 네. 한번 보세요. 과거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전국에서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보낸 데가 강릉고등학교하고 춘천고등학교였어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님 세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 형님 세대가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아들 세대가 머리가 나쁠,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네, 춘천, 원주, 강릉이 네. 보면은 네. 중3 되면은 약 300명에서 400명이 이곳을 떠납니다. 네. 안 떠나고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있으면 결국은 옛날에 그 다시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 시내 강남에 암만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옛날 강릉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70명, 80명 서울대학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지금 이 떠나지 않게 저는 아주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정선 예미초등학교를 탄광초를 졸업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니까 그 학교는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뭐 플래카드도 하나 없고 네. 칠판에다가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써놨어요. 너무 짠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골 후배들한테 뭐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영어 공부하는 거 지역 난방공사랑 자매 결혼도 맺고 꾸준히 지역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3년 뒤에 전국 영어 경진대 상을 예미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상을 받는 거 보면서 아 교육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문제구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시골은 학원이 없었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가만 보니까 연세대학이 원주에 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가 비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몇백 명씩 글로 보내가지고 논리수학이죠. 그리고 과학 실험, 네.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놀고 하니까 시골 학교 조그만 운동장에 있다가 네. 그 대학 캠퍼스에 가니까 새로운 자극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학교와 인근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연계되는 걸 만들어내면 네. 훨씬 지적 자극도 다양화될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생도 이제 이 교육 학점제가 이제 바뀌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강남 못지않은 교육, 그러니까 그냥 학원만 다니는 거 말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인순이의 해밀 학교도 있고, 네. 국제 학교도 있고,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강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명은 공부하고 10명은 자고 10명은 선생님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고 돈은 돈대로 이 사교육비에 들어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한번 그 교육감님 새로 되신 분하고 한번 좀 이렇게 인간이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네. 말고 네. 온리 원이 되는 세상을 만들면 네.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진짜 좀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기대감이 좀 있었을 텐데요. 강원도로 오세요. 네, 이제는 강원도로 교육 때문에 다 몰려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기서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그대로 또 강원도에서 취업을 하고 그러면 인구 유지가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부지를 956만 평을 개발해서 한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춘천교대가 인근의 초중고에 다양한 교육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딱 짜져 있네요. 이것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강원도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강원도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저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의 아들입니다.
강원도는 제 운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혼을 바쳐서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강원도 전성시대, 그리고 강원도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강원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강원도로 전화를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후보와 강원도의 미래 비전, 또 강원도의 브랜드화하는 희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강원도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